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육을 왜 시작하게 됐느냐 하면 그 엑스포한 토목학회 10월달 전쯤에 도로부 조정관 사무님하고 서문성 전님께서 이지로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도로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름에 한번 진짜 실무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한번 했어요. 그때는 이제 벤틀리더라, 오토캐드더라 했는데 그때는 도로팀 분들께서 너무 바쁘셔서 참석 못하셨고 별도로 시간 내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근데 오픈로드, 이지로드가 오픈로드 베이스라서 오픈로드 강사님을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분이 연말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그거 시간 조절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는데 엑스포 11월 22일 엑스포 때 저기 박 부장님하고 얘기해본 게 일단 실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고 또 간단히 빨리빨리 쓸 수 있고 그리고 안 까먹을 수 있게 하려면 차라리 뭐 오픈로드 배워서 그걸 가지고 이지로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한이랑 계약되어 있는 게 빅로드를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몇 년이죠? 5년인가 그렇죠? 네. 5년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러면 빅로드가 제가 교육받았는데 빅로드가 어렵지가 않아요.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빅로드가 RP랑 대동적이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빅로드를 배우고 그 빅로드를 가지고 이지로드에 넘겨가지고 모델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빠르겠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도로에서 빅로드나 RP든 그런 걸 많이 쓰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픈로드 배워서 오픈로드가 또 선행잡는 것도 해가지고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하려면 오픈로드의 기본 교육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안 끝나거든요. 좀 걸려요. 그럼 차라리 빅노드를 배우고 빅노드 가지고 넘겨서 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게 그리고 반나절이면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교육 장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 박용 부장님이신데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오셨고 실무적으로도 원래 돌아가시는 분이니까 실무적으로 궁금하신 거 많이 여쭤보시고 테스트 해보시고 그리고 앞에 노트북이 퍼포먼스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실제적으로 쓸 수 있게 세팅이 돼 있어요. 빅로드, 이지로드, 오픈로드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따라해보기 하시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최대한 많이 뽑아먹을 수 있는 거 뽑아먹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에 서문성 전문님하고 저희 전문님 하셨는데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보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파일럿 프로젝트 지금 올 연말까지 너무 정신없다고 전문님이 그거는 내년쯤에 하는 게 어떠냐고 하셔서 그거까지는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파일럿 프로젝트 얘기 나오면 아마 오늘은 아니 올해까지는 픽스는 안 될 거고 아마 내년에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일단 실무적으로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따라하시고 그럴 만한 거는 많이 물어보시고 그래서 최대한 실무적으로 급한 거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장님한테 교육 잘 받으십시오. 물론 서명 아셨죠? 예.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이소프트 박용호라고 하고요. 저희 프로그램 빔로드인데 빔로드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쓰시나요? 지금 서양에 저희가 무료로 10카피를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분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지로드를 저는 사실 오픈로드 전혀 할 줄 모르거든요. 전혀 할 줄 모르고 이제 오픈로드 이지로드 기능을 다 이제 붙이면서 해보니까 11.3D로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편하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문제 뭐 디테일한 수정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도 못하고 그때는 이제 그 오픈로드 쪽 교육을 좀 받으시고 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형 잡고
뭐 횡단 계획해서 코리더 만들어 가지고 그 3D로 모델링 딱 해서 딱 나온 결과물을 딱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다라는 부분만 봐도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 이지로드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딱 해드릴 수 있는 부분만 해드릴 거고, 우선은 빔로드가 이런 프로그램인데 왜 안 쓰십니까? 라는 거를 좀 많이 어필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빔로드 교육을 먼저 쭉 해서 빔로드에서 이런 기능도 있고 이렇게 하면 빨리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쭉 보여드리고 그 빔로드 데이터를 이제 이지로드로 넘기는 과정부터 해서 이제 이지로드에서 모델링하는 과정까지 거기까지 교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따라하기로 어차피 이제 하시니까 빔로드를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보시죠. 빔로드를 실행을 하시면 처음 시작 화면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뉴 파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 되나요? 네, 뉴 파일 들어가시면 이게 이제 저희 제일 처음 시작 화면이고요. 아마 그 제가 다 똑같은 지형으로 바탕화면에 아마 지형도 바탕화면을 주셨죠. 네. 예, 지금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네. 뭐 11-3D도 써보셨죠? 11-3D에서 지형 만들고 뭐 이런 거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어떤 뭐 보여드리는 게 좀 쉽게 됐구나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실 텐데 진짜 직접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비교가 안 되니까. 자, 이제 여기 지형 탭에 가보시면 지형 메뉴 가보시면 수치지도 가져오기라고 있습니다. 이걸로 그 바탕화면에 있는 현황 천도라고 되어 있는 지형을 WG 파일을 불러드리세요. 자, 이렇게 지형이 떴죠. 이렇게 지형이 뜨면 바로 옆에 지표면 생성. 지표면 생성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고르시는 게 아니고요. 요 이제 현황에서 보시면 우리가 Z값 있는 객체들만 있잖아요. 레이어 선택한다 생각하시고 그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체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틴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만 해보시죠. 그러면 타점하고 주곡선, 간곡선 이렇게만 선택하시면 그걸로 틴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죠? 혹시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일단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고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잡혀있는 교육 시간보다 일찍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중간에 그냥 물어보세요. 그럼 다 이렇게 좀 답변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게 틴이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걸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지표면 보기 형식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두 번째 게 삼각망으로 보는 거고요. 지형을 매핑을 해서 삼각망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그냥 색깔로 보는 거고 높이에 따른 요거 삼각망으로 보기 한번 눌러보시면 이게 요즘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한번 눌러보세요. 삼각망이 어떻게 엮였는지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요게 현재 2D 상태인데 이제 커맨드 바에다가 3D라고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3D 3D라고 입력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3D 뷰어로 바뀌거든요. 3D 입력하시고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3D 입력하시고 뭐 2D 다시 입력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씩 바뀌는 게 보여요. 2D, 3D, 2D, 3D. 예. 자, 그럼 다시 2D 상태로 한번 가보실래요? 2D? 2D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눌러가지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CAD에서 UCS 돌리듯이 이렇게 우리 선형 방향대로 현황 돌려놓고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D 상태에서는 이렇게 돌아가고요. 요거를 3D라고 입력을 하시면 얘가 3D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삼각망이 어떻게 엮였는지,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2D, 3D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타점 하나가 막 값이 엉뚱한 값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뾰족하게 튀는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망으로 돌려놓고 얘를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그렇게 잘못 만들어진 데이터가 딱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만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되셨죠? 그러면 다시 2D 돌아오시고 다시 이 수치지도 모드 바로 삼각망 옆에 있는 걸로 누르시면 다시 수치지도 모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해보시는 데는 요거 2개 메뉴만 아시면 돼요, 사실. 수치도 가져오기 하고 지표면 생성. 자, 수치도 갖고 오고 거기서 Z값에 있는 객체들만 선택해서 확인 누르면 상관망이 엮어진다. 이게 알고 하시면 팀 만드는데 한 뭐 1, 2분 걸리잖아요. 이거를 저 11.3D나 오픈로드에서 하시면 한 30분 이상 걸려요. 팀 만드는 데만.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시겠죠. 제가 해보니까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지형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에서는 요거 2개 메뉴만 아시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평면 계획 가보시면 자, 우리가 CAD에서 어떤 라인을 하나 그리고 싶어요. 뭐, 히든 라인 타입으로 노란색 색깔로 라인을 하나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레이어 들어가가지고 라인 타입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레이어 하나 만들고 그 라인 타입하고 색상을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그렇듯이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제 선형을 그릴 건데 그 선형 레이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선형 생성.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CAD에서 막 선형을 작도하고 이거를 나중에 선형화하고 이런 과정을 RP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빔로드에서는 제일 처음에 내가 어떤 선형을 만들 건지를 먼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형 생성 들어가셔서 뭐 과업 노선 이름도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자 하는 선형이 뭐 본선 선형인지 연결로 선형인지 부채도로인지 이런 선형의 종류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시작 측점이 시작 누가거리가 다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설정을 여기서 해주시고 적용을 누르고 기본 제한 설정 가셔서 이제 기하 구조 세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위주로 일단은 보여드릴 거니까 고속도로 설계 속도 100km. 자, 빔로드에는 고속도로 국도에 대한 기하 구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뭐 기록계 평경사라든지 중무대 평경사 타입을 보시면 지금 고속도로 타입으로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도 타입으로 바꾸면 이게 국도 타입으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이 횡단 폭언도 그렇고 차도 폭언도 그렇고 이렇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다시 100km 이제 밑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고속도로 표준 횡단 타입이죠. 이렇게 세팅을 해서 적용 누르고 확인을 누르고 자, 여기서 확인 누르기 전까지는 여기도 빈칸이고 여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현재 만들어진 선형 레이어 개념의 객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선형이 생성이 됩니다. 그 옆에 선형 입력이라고 있는데 평면 선형 입력 이제 요게 라인 그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이렇게 찍고 내가 여기서 마우스로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찍어 주면 이렇게 선형이 만들어집니다. 방금 표준 횡단 세팅했고 설계 속도 세팅했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 기하 구조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2개 IP 축이 이루고 있는 IA 각이 있잖아요. 이 각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설계 속도 100km의 클로스헤드 생략 곡선으로 자동으로 세팅을 한 거고요. 저 IA 각이 커진 경우에는 이렇게 설계 속도 100km의 최소 R 값은 460이에요. 그래서 AR, A 타입으로 곡선을 일단 세팅을 해주는 거죠. 일단 어떻게 선형을 그려도 일단 기하 구조에 틀리지 않게 위배되지 않게 선형이 곡선이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일단 선형은 만들어진 거고요. 요게 자, 컨트롤하고 숫자 2 한번 눌러보실래요? 컨트롤 숫자 2. 컨트롤 숫자 2를 누르면 이렇게 평면, 종단, 횡단 이렇게 딱 창이 만들어져요. 평면, 종단, 횡단. 현재는 내가 종단 계획고를 입력을 안 했으니까 횡단의 집안선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선형을 잡고 특히 이제 우리가 설계를 다 한다고 해놨는데 또는 뭐 예타에서 선형 조정을 할 때 이쪽으로 1m씩 움직이고 까딱까딱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빔로드가 좋은 점이 이 선형을 클릭을 하면 이런 그립 점들이 나오거든요. 이 점을 잡고 IP 점들을 잡고 흔들면 선형이 수정이 돼요. 이렇게 IP 점을 잡고 이렇게 흔들면 선형이 그냥 이렇게 수정이 되고 종단 지반선을 다시 읽어옵니다. 자, 제가 여기도 요 ARA 타입도 그냥 저걸로 바꿔볼게요. 여기 보시면 IP 편집이라고 있고요. IP 편집 눌러서 요 하나의 IP를 선택을 한 다음에 R 값을 2000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또 선형이 바뀌고 집안선 갱신되고 여기서도 요 점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때는 R 값은 고정이고요. R 값은 고정이고 축이 바뀌니까 CL장만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또 바꾸면 선형이 또 바뀌고 집안선 또 갱신되고 자 그러면 이제 집안선을 보면서도 평면 선형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겠죠. 요 봉우리 사이를 통과하겠다, 관통하겠다. 집안선 보면서 평면 선형의 방향을 결정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가장 익숙한 방법은 평면 선형 편집. 요거 눌러서 선형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다 직접 좌표 입력하시는 방법. 그리고 불러오기를 가보시면 빔로드 파일을 이렇게 내보내 놓고 불러올 수도 있고요. 이거를 RP나 RD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영은 원래 RP 쓰시죠? RP에 보시면 프로젝트 파일 열기 전에 RP 메뉴를 누르면 평면 및 종횡단 텍스트 파일 지원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그 프로젝트 파일 안에 있는 선형을 종류별로 선택을 해서 평면 선형 데이터, 종단 데이터, 그리고 종횡단 지방고 요 세 개 데이터를 PRT 파일이 아니고 TXT 파일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렇게 변환을 해놓은 거를 빔로드에서 여기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평면 따로, 종단 따로, 종횡단 측량 야장 따로 이렇게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값을 입력해서 편집을 하실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IP 편집해서 하나의 IP를 선택을 해서 뭐 그 IP의 개원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도 있고요. 평면 선형 기획하는 거 이게 끝이에요, 사실. 선형 기획하는 거. 본선은.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금방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종단도 똑같아요. 종단도 옆에 보시면 바로 종단 계획 메뉴 가보시면 맨 앞에 종단 선형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 누르시고 이 종단창에다가 그리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찍어서. 자, 이렇게 이제 그리는 방법도 약간의 팁이 있기는 한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가 요 마우스 포인트 위치에 따라서 측점이 얼마고 계획고가 그 EL이 얼마고 이런 게 계속 디스플레이는 되고 있거든요, 밑에. 네, 요것도 요거지만 다시 제가 종단선형 입력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제가 뭐 여기서 시작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커맨드 바에 보시면 경사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입력하실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 G를 입력해서 종단 경사를 지정을 해서 뭐 0.5%로 올라가겠다. 그러면 0.5%로 이렇게 쭉 축이 만들어집니다. 0.5% 축.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다가 여기까지만 그럼 하겠다. 그럼 요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까지 0.5%. 다시 G 누르고 마이너스 0.5%. 그러면 또 마이너스 0.5%로 축이 또 하나 만들어지죠. 그럼 이렇게 해서 하면 종단 계획이 이렇게 0.5% 올라갔다, 0.5% 내려갔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일단 기본적인 빔로드에서 종단 계획 세팅하는 방법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후발주자였다 보니까 뭐 캐드에서 가져오는 거,
뭐 RP에서 갖고 오는 거 이런 거 이제 자꾸 문의를 하시니까. 자, CAD에서 보시면 스케일이 이제 CAD에서 그려놓은 종단면도 스케일대로 이 빔로드는 스케일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다 숫자 입력해가지고 축척을 맞춰 놓으신 다음에 스케일 맞춰 놓으신 다음에 요 어느 한 점을 잡고 기준을 잡아서 그 객체를 컨트롤 시프트 C로 복사해서 여기서 컨트롤 V로 붙여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종단 계획 만들어져 있는 거를. 근데 보통은 완벽하게 오류 없이가 하려면 거의 되는데 가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종곡선이 포함된 객체보다는 VIP 축만 가져오시고 종곡선 값을 입력해 주시는 게 더 100% 확실한데 종곡선이 포함된 객체를 갖고 와도 거의 됩니다. 거의. 근데 정말 재수 없으면 한 번씩 오류가 나니까 그럴 때는 VIP 축을 갖고 온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갖고 온 객체가 뭐 이런 객체를 갖고 왔어요. 이런 객체를 갖고 왔으면 요거를 선택을 하고 요 종단면도 창을 이렇게 늘려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갖고 온 건 그냥 캐드 객체잖아요. 라인. 여기에다가 빔로드 속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요걸로 뭐 계획고 축선이라는 게 있고 계획고라는 게 있죠. 지금은 축선을 갖고 온 거니까 VIP 축을 갖고 온 거니까 요걸 선택을 해주시면 얘가 VIP 축이 됩니다. 단 이렇게 갖고 왔을 때는 종곡선이 세팅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대충 그렸을 때는 종곡선이 지금 보시면 자동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면 선형과 마찬가지로 그 설계 속도의 최소 종곡선 길이대로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종곡선도 이제 종단 계획도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고 또 방법은 이 점을 잡고요. VIP 점을 잡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K값 변화부터 전후 경사 변화 요거까지 이렇게 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략적으로 갖다 놓고 정확한 정수값을 맞춘다든지 측정을 맞춘다든지 하는 거는 또 임의로 또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종단 계획을 찾아가실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또 아까 평면 선형과 마찬가지로 종단 선형 편집을 누르면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어야겠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까지. 자 여기 종단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블록이 들어가시면 빔로드 RP, RD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제가 요거를 뭐 0.5%로 딱 맞춰놨지만 제가 요거 1%로 옮기면 계획고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값을 바꿔줘요. 요거 1%로 바꾸면 1% 하면 계획고가 자동으로 바뀌고 마찬가지로 얘도 뭐 마이너스 0.8%다 마이너스 0.8%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 계획고를 지가 알아서 찾아갑니다. 종속선 길이는 입력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거는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에서 계획을 했을 때 그 값을 처음에 디스플레이 해줄 때는 까맣게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어떤 값을 변경을 했을 때 이거는 사용자 입력한 값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나중에 저 이지로도 넘어갈 것까지 생각을 해서 조금 중단 경사를 조금 조정을 좀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요즘도 그러시나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측량이나 시공하는데 좀 편리하라고 A 값도 무조건 정수 맞춤하고 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나요? 근데 그거를 RC 계획을 하다 보면 100%다 못 맞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설계하는 게 사실 그거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지. 그죠? 네. 자, 제가 지금 그 얘기 왜 했냐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종단 계획 뭐 어떤 지작물 있으면 뭐 미세하게 피해 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정수값을 못 맞추고 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빔로드는 사실 이렇게 마우스로 편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 맞추고 계획하시는 게 훨씬 편하긴 편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 가서 정수 맞춤 이런 것도 다시 손을 봐야 되니까 이거 1760 뭐 이런 식으로 손을 또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종단 계획하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자, 이렇게 창이 분리된 상태에서도 보통은 이제 듀얼 모니터로 뭐 옆에다 창을 던져놓고 쓰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해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그냥 편하더라고요. 컨트롤 숫자 2 누르면 그냥 평면, 종단, 횡단 이렇게 놓으면 내가 횡단을 어느 측점을 보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평면에 이렇게 보여줘요. 지시선이 생겨요. 내가 지금 어느 측점을 보고 있구나. 자, 그리고 제가 다 별다른 축구를 만들지 않았는데 일단 축구가 자동 세팅이 됐죠. 노면 축구가. 지금 빔로드에서는 고속도로하고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까지 여기까지는 고속도로 선택하면 고속도로 타입, 국도 선택하면 국도 타입 표준도에 있는 축구를 갖고 와서 일단 무조건 설치하게 돼 있어요. 성토부에는 성토부 다이크, 절토부에는 우리 L1, 절토부 L형 축구. 그거를 무조건 세팅을 하게, 자동으로 세팅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 선형 지금 평면 선형 입력하는 거 배웠고요. 평면 선형 편집하는 거 배웠고, 종단 선형 입력하는 거 배웠고, 편집하는 거 배웠고. 자, 선형 계획하는 것만 놓고 봤을 때 어렵지 않으시죠? 예. 이제 빔로드 쓰실 수 있겠죠, 이 정도면. 노선 검토할 때 특히 다른 데서도 물론 실설계에도 쓰시지만 노선 검토에서 빠르게 공사비 뽑아내는데 진짜 최고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횡단 줌이요. 이게 맨 위에 거는 줌이 안 돼요. 밑에 거랑 가운데 게 현재 측정. 이거는 전후 단면. 가운데 게 안 보이면 마우스 그 줌 익스텐드 하셔도 되고 그냥 휠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네. 그냥 일단 기본적인 동작은 캐드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동작. 네. 네네네. 위아래 거는 그냥 전 단면, 후 단면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현재 단면 설계하는데 저런 단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참고해서 설계해라. 여기서도 바로 여기 평면 계획에 보시면 계획 사면 그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눌러주시면은 놀이가 다 그려집니다. 이렇게 놀이가 다 그려지고요. 자,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암선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암선. 자, 다시 종단 계획에 보시면 여기 암 추정선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뭐 내가 암선을 넣고자 하는 측정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뭐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여기다 3m, 5m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전 구간에 암선이 들어가겠죠. 자, 우리가 기본적인 스텝을 생각을 해보면 종단면도에다가 종단 암선을 넣고 그러면 거기에서 각 측정마다 암층 깊이를 재가지고 그거를 횡단 지방고에 그 깊이를 가지고 횡단 지방선을 그대로 복사해 놓는 거잖아요. 현재 암선을 이렇게 해놓고 저 지방부에 넘기면 지방부에서 종단 암선하고 횡단 암선을 수정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아까 요 종단창 요거 이렇게 늘려보시면 여기에 사용자 암선 블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에서 요거를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해서 내보내기를 해서 지방부에 넘겨주면 이제 걔네가 요 암선을 수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파일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불러오게 하시면 돼요. 사용자 암선 불러오기로. 그러면 종단 암선이 바뀌었으니까 그 깊이에 맞춰서 횡단 암선이 일단 다 바뀌겠죠. 그러면 횡단 면도를 쭉 뽑아서 다시 지원부에 넘기면 걔네가 횡단 암선 또 수정해서 주겠죠. 그럼 그거 받아서 그대로 또 횡단 암선, 횡단 면도에도 그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 암선 불러오게 하시면 횡단 면도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냥 DWG 파일, 캐드 파일. 네. 예. 레이어는 맞춰야죠. 그래서 빔로드에서 이렇게 암선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넘겨서 수정하고 레이어만 맞춰줘라라는 얘기는 하셔야 돼요. 네. 종단도 마찬가지고 횡단도 마찬가지고. 근데 종단에서는 뭐 3m, 5m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횡단면도를 걔네가 수정을 하면서 중심선의 암층 깊이를 수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죠. 종단하고 횡단하고 안 맞으니까. 그럼 그 측정은 안 들어와요. 종단하고 횡단하고 중심선 지방구에 있는 암층 깊이는 일치가 돼야 된다. 사실 그게 맞는 건데 간혹 중심선의 암선을 바꾸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종단부터 바꾸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일하는 스텝을 생각을 하면. 네. 자, 이렇게 암선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저 종점 쪽에 가보면 이렇게 암선에 맞게 세팅이 다 됩니다. 아까는 암선 넣기 전이었으니까 놀이도 다시 그려야겠죠. 그러면 백사면 그리기 이렇게 놀이 다시 그리시면 제일 처음에 기본 지연 입력하는데 선형 생성할 때요. 선형 생성할 때 여기 사면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제일 처음 하실 때만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보실 일 없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프로젝트마다 뭐 어떤 특수한 요건에 의해서 경사를 조정해야 될 때만 조정하시고 일단 기준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깎기부, 쌓기부 포장 두께도 여기 있습니다. 포장 두께도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 값을 세팅을 해놨는데 그걸 나중에 바꾸실 수 있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은 평면 선형 세팅하고 종단 선형 세팅하고 그리고 횡단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까지만 먼저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저쪽으로 넘겨야 되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계획사면은 지우고 여기에 수치도를 끄고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선형이 잘 안 보이니까 수치도 끄고 어차피 집안선은 밑에 깔려 있으니까 지형은 맨 앞에 트리에서 객체를 끄면 선형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요. 선형이 만약에 여기 이제 수십 개가 세팅이 되면 그 선형 하나만 띄우고 나머지 다 끄시고 이렇게 해서 보실 수도 있고 자 제가 여기다가 트럼펫을 계획을 해볼게요. 트럼펫 자, 트럼펫 IC를 계획을 하는데요. 자 캐드랑 똑같습니다. 라인 해서 여기 이렇게 램프 A 축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명령어가 C로 돼 있을 거예요. C가 서클일 거예요. C 해서 뭐 한 200R 해서 요거를 이렇게 대충 갖다 놓고 다시 C 해서 한 60R 정도 해서 무브로 또 갖다 놓고요.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아마 요거를 좀 더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루프 이렇게 루프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BC 계획도 해야 되니까 옵셋 1.5 해서 이거를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옵셋 하나씩 하죠. 자, 이렇게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만 있으면. 자, 여기에 보시면 엘리먼트 그리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드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드림. 여기 평면 계획에 엘리먼트 그리기. 여기도 있고요. 입체 교차로 가보셔도 여기에 엘리먼트 그리기 있습니다. 요거 눌러보시면 여기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밑에 클로소이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클로소이드 찾기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IC를 막 되게 미세하게 노즈 포인트 위치 잡아가면서 세팅 뭐 단위 클로소이드 그려서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하시려면 다른 기능들 활용하시면 돼요. 다른 기능들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거 아니라면 요것만 쓰시면 돼요. 요거 클로소이드 찾기. 자 제가 여기다가 해볼게요. 눌러서 직선 선택하고 원곡선 선택하면 이렇게 클로소이드 그려지고요. 다시 실행해서 원곡선 선택하고 여기에 원곡선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난형이 그려져요. 자 그러면 요거 램프 A 그죠? 자, 여기다가 또 한 200R 정도 하나 또 그려서 대충 잡을 때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여기에 본선에서 유출이 될 때 그 연결로의 센터 축을 빼내려면 본선 객체를 옵셋을 해서 센터 축 위치를 잡아야 되잖아요. 자, 고속도로 9.2m 옵셋하면 되죠. 그 옵셋하는 걸 이걸로 하시면 돼요. 그 엘리먼트 선형 그리기 바로 옆에 요게 빔로드 객체를 옵셋하는 기능이거든요. 요걸로 9.2m 옵셋을 딱 해서 센터 축을 이렇게 옵셋을 하시면 옵셋이 됩니다. 저거 그냥 캐드 명령어 옵셋하고 지금 그렇게 안 하실 요거를로 안 하시려면 여기다가 라인을 그려놓고 그 라인을 옵셋을 하셔야 돼요. 그냥 옵셋 명령을 쓰시려면 예. 이 선형 객체가 이렇게 다 묶여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캐드 객체가 아니라 얘네는 선형 속성 객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캐드에서 선형 센터 축 옵셋을 하면 선형 전체가 다 옵셋이 돼버리잖아요. 저희는 그 선택한 지점의 축만 얘는 지금 직선이니까 직선 객체만 이렇게 옵셋 여기까지만 됐어요. 뒤에 곡선 부분은 옵셋 안 했죠. 내가 필요한 축만 딱 옵셋을 해서 네. 지우셔도 되고요. 이레이즈 명령으로 지우셔도 되고 근데 지우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렇게 여기까지 해보시고요. 자 C 위치도 요거 좀 더 잡아볼까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A 위치 요 클로소이드 요거 뭐 벌어진 길이라든지 클로소이드를 좀 더 키우고 싶다든지 뭐 이럴 때 그냥 요 객체 잡고 무브로 움직이시면 클로소이드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충 그려놓고 마우스로 위치 조정해 가면서 선형을 픽 잡아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 대충 해볼까요? 그러면 자 제가 아까 200R을 그려놨는데 제가 램프 C죠 얘는 램프 C를 클로소이드 찾기로 해서 요 직선에서 요로 클로소이드 붙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로 S커브를 붙일 거예요. 이렇게 S커브. 자 근데 막 여기저기 막 겹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A값 맞추기보다는 길이 맞추기로 하죠. 이렇게 하시면 양쪽 클로소이드 S형 클로소이드의 길이가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막 겹쳐 있으니까 이럴 때 이렇게 세팅해 놓고 대충 세팅해 놓고 원곡선을 무브로 원곡선을 또는 그냥 요거 클릭하시면 점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요 점을 기준으로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확대하고 볼 때 불편하니까 무브로 원 선택해서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거는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네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홈 메뉴에 보시면 캐드처럼 기본적인 스냅을 켜놓고 쓰실 수도 있어요. 홈 메뉴에 보시면 스냅 캐드랑 똑같이 F3 누르면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 C 위치 결정됐으니까 그죠? C 위치 결정됐으니까 C에 맞춰서 B도 클로소이드 찾기 B는 여기에서 안쪽 곡선에서 일로 그죠? 자 그러면 자 이제 B의 시점을 잡아줘야겠죠. 그럴 때 요걸로 직선하고 원곡선이 여기에 있거든요. 저희가 클로소이드 같은 거는 지정을 해주다 보면 다 따라가요. 근데 이 램프 B가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램프 B를 아크를 그려주는 거예요. 아크를. 요 C에 끝나는 제가 이거 잘못 그렸네요. C가 바깥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크로스워드 찾기 이걸 선택을 해서 바깥쪽으로 붙이고 그래서 B의 시점을 지정할 때 요 아크 그리는 세 점 아크거든요. 그러면 요 점 안쪽 곡선 그리고 니어점 하나 잡고 여기 클로소이드 시점 이렇게 잡으면 요 아크하고 요 클로소이드하고 해서 B 선형이 완성이 되겠죠. 그럼 C 여기까지 되고
그럼 A가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도 아크를 하나 그려줘야겠죠. 아크 여기부터 니어점 하나 잡고 엔드점으로 요점 잡아주면 교차점으로 요점 잡아주면 여기까지 B 네, 램프 A 선형 여기까지 오고 되셨죠? 그럼 선형 세팅 지금 다 됐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뭐 저것도 해볼까요? 요것만 보시죠. 뭐 D2는 어차피 똑같은 방법으로 잡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 보여드리려고. 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캐드에서 드림 이용해가지고 선형을 막 스케치를 하셨어요. 스케치 하시고 나면은 그거를 재원을 막 읽든 뭐 어떻게 해가지고 IP에다 거꾸로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런 과정이 제가 아까 평면에 선형 생성 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기능인데 여기에서 엘리멘트를 제가 막 세팅을 한 다음에 요 선형으로 바꾸기 요 기능을 하면 결국엔 다시 선형 생성하는 그 메뉴가 나올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그 아까 전에 선형을 그리기 위해서 선형 레이어라는 걸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어떤 IC 계획을 하면 여기는 무슨 IC, 무슨 IC 무조건 이름을 주잖아요. 특히 하나의 노선에 IC가 여러 개 있어요. 다 근데 램프 A, 램프 A, 램프 A 이러면 얘가 구분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결로드를 어떤 IC에다가 소속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 입력 IC라는 거를 통해서 먼저 IC를 먼저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IC.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그냥 AAA라고 하는 IC를 만들 건데 이 IC는 직결 연결로 같은 경우는 50km 설계 속도로 할 거고 이런 설계 속도가 평경사 자동 계산하는데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준직결 연결로도 50km 하겠다. 그리고 루프는 40km 할 거고 특히 직결 연결로인데 양방향 우리 램프 A 같은 거 이럴 때는 얘도 50km 하겠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다음 가시면 이런 값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가 엘리멘트 그리기 아까 그걸로 세팅하기 나름이잖아요. 뭐 가감석 차로 길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건 지금 여기서는 의미가 없고요. 이것도 다음 뭐 테이퍼 길이 같은 거 입력할 수 있겠죠. 저희가 테이퍼 길이가 자동 생성이 되는데 이런 건 입력하실 수 있을 거고 또 다음 가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제 각 연결로마다 내가 직결 연결로로 하면 요 횡단 폭원, 준직결하면 요 횡단 폭원 이렇게 폭원에 대한 세팅을 여기서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램프 A도 본선하고 똑같은 폭원으로 대신 2차로로 이렇게 세팅을 하죠. 요거를 꼭 이제 설명을 드리면 딱 여기에 박혀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 조금 응용을 하면요. 내가 어떤 한 IC를 계획을 하는데 얘는 40km, 50km, 60km, 70km의 뭐 연결로가 있어요. 설계 속도가 4개야. 그러면 직결은 40km, 뭐 준직결은 50km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꼭 직결이어서 직결을 선택해야 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연결로의 종류에 맞춰서 그냥 설계 기준, 설계 속도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여기다 세팅을 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세팅을 해서 완료를 하시면 그냥 여기 아까 선형 만들어서 이거 나온 것처럼 IC, JCT 밑에 AAA라는 IC가 하나 생성이 됐죠. 연결로를 이제 하나하나 만들면서 AAA 밑으로 다 속하게 이제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선형으로 바꾸기 이걸 누르시면 요거는 선형 생성 메뉴로 눌러도 나오는 건데 현재 얘가 선형 1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선형 1에는 본선이 이미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선 선형을 수정하고 싶을 땐 얘. 그게 아니라 새로운 선형을 만들고 싶을 땐 아니요. 아니요 누른 다음에 자 아까 선형 생성 메뉴랑 똑같죠. 여기다가 제가 램프 A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얘는 이제 IC 선형 본선이 아니고 IC고 자, 요 AAA라는 IC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얘는 어디에서 유출되고 유입되는 이런 개념이 없죠. 그리고 얘는 직결 중에서도 양방향 차로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적용을 누르면 여기 엘리멘트 선택하기가 활성화가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일단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제가 이거 하나를 안 했네요. 여기 A의 시점이 지정이 안 됐으니까
아까 여기 요걸로 직선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자,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제가 선형을 이미 만들었는데 그 엘리먼트 선택하기라는 버튼을 지금 못 누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또 선형, 평면 선형 입력 메뉴를 누르면 요거를 누르면 밑에 옵션에 보면 그게 또 있어요. 수동 엘리먼트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M을 누르고 요 객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직선, 여기 클로소이드, 여기 곡선 클로소이드인데 이 곡선은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여기에 원곡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을 만들어줍니다. 자, 제가 B 만들어 볼게요. B. 다시 선형으로 바꾸기. 자, A를 먼저 볼까요? A를 보시면 이게 지금 본선하고 교차되는 지점이겠죠. 교차되는 지점에 A 값, 선형 1의 위치가 여기가 있으니까 빔로드는 여기에서 뭐 형하고 얼마를 확보를 해서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종단 계획을 잡으시면 되겠죠. 자, 마저 해볼까요? 그러면 종단 선형 입력. 그래서 저는 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형하고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설계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평형사 계속 계산해 가면서, 그죠?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찾잖아요. 요게, 그럼요. 요거, 이렇게 교차되는 9개 지점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서 제일 불리한 지점이 8m다, 8.88이라고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해준 거예요. 미니 값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점을 잡고 마찬가지로 종선 길이도 확보하고, 요것도 움직여 가면서, 요것도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종단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니라고요. 계획고 대 계획고는 여기 보시면 HC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계획고끼리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8.091m 차이가 나는 거고, 제가 요거 보여드린 거 평경사 다 고려해서 교차되는 9개 포인트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서 계획고 제일 높은데 제일 낮은데, 근데 우린 사실 제일 낮은 데만 있으면 되거든. 네. 그래서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는 구조물로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교량 형식에 맞춰서 여기는 8m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게 바뀌겠죠. 보통 우리가 교량 계획할 때는 뭐 8m 정도 형하고 확보하면 웬만한 교량 형식은 다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램프 A 선형을 잡아놓고, 자, 램프 B 선형은 다시 여기서 선형으로 바꾸기 딱 누르고 다시 새로운 선형 만들 거니까 아니요. 그래서 RAMP 램프 B, 얘도 마찬가지로 IC고요. 얘는 AA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 램프 B는 램프 A에서 이렇게 연속된 선형이잖아요. 그래서 램프 A에서 유출이 돼서 본선으로 들어가죠. 선형 1로 들어가는 루프 연결로다라고 이렇게 세팅했다라는 얘기는 얘는 설계 속도를 40km로 하겠다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램프 A에서 유출이 돼서 선형 1의 노즈 포인트를 만들어라,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리고 네가 램프 A 종단 계획을 받아서, 그리고 선형 1의 노즈 포인트 부분의 종단을 받아서 계산을 해서 종단 계획을 해라, 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눌러서 엘리멘트 선택하기를 해서, 자, 여기에서 요 객체하고 요 객체만 선택하면 되죠. 지금 여기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종단 계획이 완료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좀 무난하게 종단 계획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저희 버그일 수도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 종단 경사가 이렇게 좀 계산이 돼야 되는데, C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C. 종점이요? 제가 여기 클로소이드 종점이 되는 거죠. 네. 종곡선 길이를 바꾸는 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일단, 네네. 제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변속차로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기에 뭐 당연히 여기는 직선 구간이지만 원곡선 구간일 수도 있고 클로스헤드 구간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거 빔로드에서 정말 좋은 기능인데요.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에 종목선이 변속차로가 요만큼밖에 지금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요걸 선택을 해주시면 얘가 지금 한 61m밖에 안 된대요. 요거를 100m, 130m 가속차로니까 130 하시면 얘가 지가 본선 선형을 따가지고 130m를 만듭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앞에 경사가 지금 안 바뀌잖아요. 요거는 요거 축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램프의 마지막 종단 경사를 따라서 받아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종목선을 하나 넣어야 되니까 20, 37점 여기에 60 이렇게 만듭니다. 자, 지금 여기 막 이렇게 종단 경사가 막 엄청 많이 써져 있죠. 자, 이거는 뭘까요? 자, 본선이 만약에 평경사를 먹어서 이렇게 되는 본선에서 연결로 선형을 땄어요. 그러면 본선도 평경사를 먹고 본선도 종단 경사를 먹고 그다음에 연결로 종단을 이 떨어진 이격거리부터 해서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그냥 본선 종단 따라간다라고만 표시하고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노즈에서 단차지고 이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하잖아요. 빔로드에서는 요 계획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합 경사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계속 종단 경사가 끊고 해가지고 본선에 맞게 종단 경사를 계산을 해낸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그 계획은 해놓으시고 도면 표현하실 때 여기서부터는 뭐 본선 종단 이렇게 딱 폴대 하나 내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냈다가 만약에 공무원이 발주처에서 딴지를 걸었을 때 설명을 해서 납득 안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기존 설계가 다 틀렸습니다라고까지도 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되는 거고 램프 C를 한 번 더 잡아보면 바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다시 입체 교차로 해서 선형으로 바꾸기 해서 아니오 누르고 여기에 램프 C 해서 얘를 IC AAA 자 램프 C는 선형 1에서 나와서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램프 C가 노즈가 어디랑 만들어져요? B랑 만들어지죠. 램프 C는 A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A로. 노즈가 B랑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입 선형을 B로 잡니다. B로. 램프 B는 A에서 나와서 A 종단 경사를 받았잖아요. 이미 얘가. 그러니까 램프 C를 B로 들어온다고 해도 A 종단하고 연속된 종단은 된다는 거죠. 근데 노즈 위치는 B랑 생기니까 B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다시 네? 빔로드에서는 안 그런데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근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예, 노즈 기준이다. 네. 이렇게 해서 엘리멘트 선택하기 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서 이렇게 S커브 확인 누르면 자, 보시면 제가 여기 종단을 조금 여기서 너무 많이 내려놔 가지고 종단 단차가 얼마 안 져버렸네요. 그래서 무난하게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종단선을 편집 가보시면 노즈 투 노즈까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종단계. 근데 여기에 전후계 있고 요거를 딱 피시면 이렇게 그 복합경사 계산한 게 쭉 리스트가 나와요. 쭉 이렇게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근데 자 이렇게 놓고요. 자동 계산 요거 체크 풀고 어차피 빅로드에서 복합경사 다 계산했잖아요. 해줬잖아요. 요거를 바꿀 이유는 없잖아요.
요건 놔두고 요 안에 경사만 바꾸면 됩니다. 안에 종단 계획만. 여기만. 요 자동 계산 체크 풀고 여기서 편집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일단 램프 A, B, C 만들고 본선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제가 빔로드로 이즈로드로 넘기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빔로드를 마저 하고 자, 선형계획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선형계획 다 끝났으면 자, 빔로드에서 토공 수량 산출서 뺏는 데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이런 약간의 편집들이 필요하겠죠. 어떤 편집이냐면 자, 본선 횡단에서 자, 여기서 본선으로 바꾸면 본선 횡단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에 IC 부분이 1400 한번 가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연결로 단면이 만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죠. 이 앞에도 보시면 자동으로 테이퍼가 아까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본선이 지금 폭원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횡단면도에. 여기 테이퍼가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아까 70m로 세팅을 해놨으니까 70m로 테이퍼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테이퍼 본선이 확보가 되다가 자, 여기서부터는 어떤 작업을 하시나요? 실제로 작업을 하시면 여기에다가 라인 하나 딱 그려놓고 본선 포장 익스텐드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이거는 다 본선 횡단에서 다 포함시켜버리잖아요, 물량을. 그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요 단면을 이렇게 편집하시잖아요. 처음 할 때만 조금 이렇게 편집하시잖아요. 그죠? 변속차로 구간은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 단면씩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전구간 적용을 하면요. 본선 입장에서 램프 B가 붙으면서 생기는 변속차로 램프 C가 생기면서 붙으면서 생기는 변속차로 거기에 이렇게 편집해야 될 단면을 지가 다 찾아서 자동으로 편집을 해줍니다. 이렇게 편집을 해주고 수량도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노즈 포인트를 만나면 노즈 포인트 전 단면, 후 단면 됐죠?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또 램프 C를 만나면 이렇게 매치 라인으로 되다가 노즈 포인트 전 단면까지 이렇게 왔다가 후 단면부터 본선이 익스텐드 된 걸로. 아, 요 선이요. 네, 선들은 정리는 안 돼요. 네. 수량은 이렇게 구하는데 네, 선은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를 노리를 그리면 노리는 정리가 돼요. 횡단에서 선은 정리는 안 하는데 자, 그럼 요거를 또 해줘야 되는 데가 여기 했고 여기 했고 램프 C가 B로 들어왔으니까 램프 B 입장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램프 B 가서 얘도 포장선 정리를 이렇게 전구간 적용해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램프 B 시점 해서 노즈 포인트 전 단면, 후 단면.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C 물량은 빠지고 B 물량만 이렇게. 그리고 이걸 하면 이 램프 B 같은 경우는요. 여기 횡단이 안 나와요. 딱 노즈 포인트 이후에는 가보면 횡단 감추기가 다 돼 있어요. 자동으로. 되셨죠? 끝이죠, 사실. 이 선형 스케치하고 하는 게 좀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 원래 우리가 하던 일이잖아요. 라인 그리고 해서 클로소이드 그리고 이렇게 스케치한 다음에 선형으로 바꾸는 과정만 딱 지나면 평형사 자동 계산해줘, 중단 자동 계산해줘. 중단 내가 거기서 조금 바꿔야 될 거 있으면 바꾸면 되고 횡단면도 자동 다 다중횡단 만들어져서 다 만들어지고 수량 계산되고 이런 편집도 어떤 내가 기능만 알면 딱딱 마우스 클릭 해가지고 횡단면도 이 정도 성과까지 뽑아낼 수 있잖아요. 평경사는 선형이 딱 만들어지면 평경사는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계산이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평경사가 자동으로 이렇게 계획이 다 되는데 선형 본선 여기에 지금 보시면 5m 보정까지 다 자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요거를 미세하게 조정을 하고 싶으시면 간단한 편집은 여기 찍어서 점 자꾸 움직이시면 돼요. 그럼 5m 단위로 움직입니다. 5m 단위로. 이렇게 편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평경사 전개도가 만들어져 있다. 그럼 CAD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컨트롤 C, V, 컨트롤 시프트 C 그걸로 기준점 사용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객체를 이렇게 갖고 오면 요거를 객체를 선택을 해가지고 얘를 평경사 좌측, 차도부 좌측을 바꿔주면 그걸로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바꾼 다음에는 횡단면도에서 F2를 한번 눌러주면 계획 적용이 한번 쭉 돌면서 계획 적용이 딱 됩니다. 네, 횡단이 다 바뀌어요. 네네. 여기에 종단에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 요 자동 계산이라는 게 체크가 제가 이건 수정을 한 거고요. 램프 C 같은 경우 보시면 자동 계산이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평경사에 의해서 뭐가 이렇게 바뀌면 바뀐 거대로 얘가 자동 계산이 계속 도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선 횡단 다 끝났고 자 일단은 뭐 좀 더 나가긴 할 건데 데이터를 일단 이지로드로 넘길 데이터만 제가 빼볼게요. 이지로드에 보면 나중에 보면 빔로드 블록이라는 메뉴가 있을 건데요. 지금은 뭐 한번 해보시면서 테스트하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선형별로 평면 따로 종단 따로 다 내보내셔야 돼요. 현재는. 그래서 평면에 평면 선형 편집 눌러서 요거를 누른 다음에 요거를 내보내기 해서 잠시만요. 올드 해서 얘가 램프 C 저장하면 잠시만요. 램프 C는 우리가 이렇게 IP법으로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엘리먼트로 계획한 거잖아요. 우리 연결로 계획 방식으로 계획을 한 거니까. 요 타입으로 해서 다시 내보내기 램프 C 이렇게 내보내기 하시고 다시 평면선 잠시만요. 내가 지금 본선을 내보내기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내보내기 본선 그냥 111 그리고 이건 본선이고요. 연결로는 여기서 하셔야 돼요. 입체 교차로에 연결로 선형 재원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보내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램프 A 다시 연결로 선형 재원 램프 B 그리고 다시 내보내기 램프 C 이렇게 하시면 지금 현재 계획되는 선형들에 대한 평면 데이터는 다 나갔고요. 자, 종단은 걸리니까 선형부터 여기서 선형 1에 종단은 편집 눌러서 내보내기 확장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해야 되겠다. 본선 예. 예, 제가 아까 올드로 옮겨놨었던 거 그냥 덮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램프 A 종단선형 편집 내보내기
램프 A. 이거는 지금 확장자가 달라요. 방금 전에 나갔었던 거는 평면 선형 데이터랑 확장자가 달라요. 전단은. 아, 네네. 요거 다시 요 램프 A는 하고요. 램프 B를 내보내실 때는 이지로드에서는 이렇게 내보내면 요것만 나가니까 요거를 체크를 켜주세요. 꺼주세요. 요거 끄면 요 밑에 이제 그 복합형사 계산하는 게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내보내기를 해주셔야지 램프 B 그리고 램프 C도 마찬가지로 램프 C도 요거를 체크를 꺼서 다 나오게 한 다음에 내보내기 그래서 램프 C 램프 C 이러면 지금 데이터는 다 나갔어요. 평면하고 종단 데이터는 일단 내보냈고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이지로드를 쓰는 데 있어서 이지로드 자체에서 선형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는 캐드에서 계획되어 있는 그 선형을 이지로드에 세팅하는 것 자체가 오픈로드 자체를 활용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빔로드에다가 선형 세팅을 해서 일단은 현재는 데이터를 넘겨서 일단 이지로드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한번 보시고 나중에는 빔로드에서 설계한 모든 데이터를 그냥 딱 그 버튼 한 번으로 다 불러들게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빔로드하고 이지로드 같이 쓰시면 뭐 11CD를 될 게 아닌 거죠. 이제. 아 여기요? 그리고 빔로드의 좋은 점이 선형이 여러 개잖아요. 그 RP에서는 각각 따로따로 그리잖아요. 이거 상관없이 그냥 하면 한 번에 다 그려줘요. 네, 100%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100%는. 이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RP보다 낫다. 이걸 왜 그동안 안 썼을까? 우리 빔로드 서양에 온 지 지금 거의 한 7, 8년 됐을걸요? 처음에 한 카피로 시작을 했다가 저희가 요번에 무상으로 10카피를 지원을 해드린 거지. 처음에 한 카피 썼었던 건 예전에 권충영 차장인가? 권, 잠시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누구였지? 권용술, 네, 권용술 과장이 빔로드를 잡고 있으니까 그때는 락으로 꽂고서 혼자만 쓸 수 있는 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혼자 잡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은 빔로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거를 교육을 하다 보면 진짜 이걸 왜 그동안 안 썼을까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교육 끝나고 나면 또 안 써요. 익숙한 거 쓰겠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이번에 보시고 어쨌든 서양에 우리가 공짜로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지로드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면 빅로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쨌든 뭔가를 뽑아내셔야죠. 자, 지금 조금만 더 하시죠. 이거 이제 금방 마무리 될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빅로드에 좀 더 들어가면 여기에 우측에 뭐 아까 지형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농경지란 말이에요. 여기에다 부영축구를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럼 농경지에 부영축구 계획하는 게 사실 제일 귀찮고 일 많잖아요. 물방향 바꾸고 이러려면. 그죠? 자, 여기에다 제가 그걸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내가 지금 부영축구를 계획하려면 저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 구조물을. RP랑 똑같이. 근데 저희는 표준도가 다 들어와 있어요. 표준도가 고속도로 2022 도로공사 표준도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면 축구 보시면 이렇게 요 타입 아시죠? 이렇게 된 타입.
요거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부영축구 선택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단위 수량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단위 수량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도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표준도에 있는 재료표 값을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요 표준도 적용 요거 체크를 끄시고 다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수식으로 풀어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재료표 값하고는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재료표가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아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단위 수량도 확인을 하시면 나중에 수량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장됨이라고 바뀌어야 돼요. 아, 여기에다가 간단하게는 2100 자, 여기에다가 제가 부영 축구를 설치를 합니다. 배수 구조물 설치 눌러서 이렇게 다음 단면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평면에 이렇게 그려져요. 그 위치에. 다음 단면에다가 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어떻게 하세요? 여기 요점 센터로부터 얼마 이격됐는지 메모하시고 그죠? 요거 엘리베이션도 다 계산기 두들겨서 들여놓고 근데 이거 물방향 뒤집으래요. 그럼 또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한 단면씩 하는 게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것도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지우고 지우면 횡단도 없어지고 자 2100에서 2200까지만 해볼게요. 자 이거를 찍고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구조물 찍고 구조물 계획 눌러서 여기다가 명령어로 치는 거예요. 스테이션 2100에서 2200 오른쪽 R 밑에 커맨드 바에 옵션이 다 있어요. 그거대로 제가 지금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물 방향이 여기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부는 거고 이거를 편집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저희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한 단면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요 구조물 종단 눌러서 요걸 딱 찍어 보시면 이 V형 축구 요 EL점을 가지고 종단면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다가 요 한 점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도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요거보다는 그냥 P라인 뭐 어떤 일정 경사를 가진 요런 딱 그려놓고 나는 저 경사로 해서 한쪽으로 물을 빼겠다 그래서 계획선 바꾸기에서 요거 딱 선택해주면 이렇게 바뀌고 횡단면도 다 편집이 자동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물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직구 EL도 나는 값을 입력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직구 EL 바꾸기 누르면 값으로 다 나와 있어요. 요 값을 바꿔 두시면 되겠죠. 자, 또 뭐 2000원 다시 가보면 여기에다 옹벽 계획을 하겠다. RC 옹벽 계획을 하겠다. 우리는 사실 RC 옹벽 뭐 구조 계산 같은 건 몰라요. 모르고 우리는 근입 깊이 1m 기준에 그럴듯하게 들어가만 가면 돼. 그죠? 이렇게 해서 던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RC옹벽 선택하셔서 보면 뭐 역티형, L형, 중력식, 반중력식이 있고요. 얘는 근입 깊이 1m 기준으로 설치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3에 따라 움직이면 알아서 H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딱 오스냅을 잡든 그냥 마우스로 찍어만 주시면 이렇게 설치가 되고 수량이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리고 또 다음 단면에 가서 마찬가지로 옹벽 계획을 하겠다 해서 전 단면에 여기다 설치했다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또 똑같이 여기다 설치를 하면 이렇게 가면 뭔 얘기냐면 이제 외관상으로 봤을 때 옹벽 상단이 본선 종단 따라가는 거예요. 본선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본선 종단 따라서 같은 점에 계속 찍어 나가면. 근데 옹벽을 내가 저거 무시하고 여기를 찍었어요. 이렇게. 그럼 다음 단면 가보면 두 점이 주어지죠.
요건 전단면을 네가 여기다 설치했다. 요거는 옹벽 상단이 이루고 있는 경사를 받을 때 그러면 요 점을 찍어주면 얘는 전단면부터 이미 삐뚤어져 나왔는데 요게 그 경사를 계속 받아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옹벽이 그려지고 구조물 정단을 보시면 얘가 이렇게 옹벽 전개도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계획한 대로 본선 중단 따라가다가 이렇게 일정 경사를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옹벽 전개도까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토공 배수까지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만약에 노리를 그리면 원선만 다시 그려보면 지금은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예전에는 요거를 무조건 전후단면 처리를 자동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절도봉벽이 단으로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도봉벽은 연장이 여기는 100m, 여기는 2단은 80m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계속 전후단면 처리를 자동으로 해버리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자동으로 처리하는 걸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로 전후단면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2000을 입력을 하면 이미 있는 측정이고 옹벽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물어봐요, 지가. 전단면 추가할 거냐, 후단면 추가할 거냐. 지금 얘는 옹벽 시점이니까 전단면 추가해야 되겠죠. 전단면 추가를 하면 옹벽 전단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후단면은 옹벽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종점은 안 했어요. 그럼 다시 노리를 그려보면 이렇게 전후단면 처리를 했을 때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노리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전후단면 처리를 안 했으니까. 자, 됐습니다. 그럼 횡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자, 횡단 이제 토공 갑니다. 토공 가서 토공량 계산해서 자, 이것도 똑같아요. RP에서는 선형별로 다 해줘야 되잖아요. 토공량 계산, 운반 계산 선형별로. 근데 여기 체크가 다 돼 있잖아요. 이 상태로 그냥 총괄 수량 산출 요것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보면 아까 전에 연결로 같은 경우 양쪽에 노즈가 있으면 횡단면도를 노즈 투 노즈까지만 구성하고 나머지는 다 횡단 감축해버린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이 선형 이름을 클릭해서 우클릭해서 계산 구간 설정을 봐보면 이렇게 노즈 투 노즈로 자동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계산 구간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빔로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시니까 다음부터 이거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총괄 수량 산출 그냥 이것만 눌러주시면 선형별로 그냥 쭉 양단면 평균법으로 계산을 해서 누가 토량을 만들고 유토곡 선도를 만들어서 1차 운반까지 되고 2차 운반 하기 전까지 딱 거기까지가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2차 운반 하기 전에도 보면 선형별로 OK를 다 떨어뜨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또 우리가 0점을 더하고 빼기 하는 이런 보정 작업. 2차 운반 하고 나서도 유동표에서 0점을 더하고 빼고 하면서 보정하면서 맞춰가는 작업이 다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토공량 계산을 누르고 나서 토공수량 산출서 딱 들어가 보면 2차 운반 하기 전까지는 OK가 무조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형별로 토공 집계표, 토공 계산서 1, 2가 이렇게 다 만들어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1차 운반 계산서, 무대, 종무대, 도자, 펌프, 순성사토 그죠? 제가 일부러 선형 1은 사토를 만들었고 램프들은 순성토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러면 유토곡선도가 이렇게 나오겠죠. 유토곡선도는 뭐 나중에 도면할 거 생각해서 이렇게 이런 편집은 좀 해서 빼시면 될 거고 스케일은 마음대로 조정하시면 되고요. 2차 운반 이게 중요하죠. 2차 운반. 2차 운반을 누르면 방금 전에 토량 발생 현황 다 나왔잖아요. 사토 한 군데, 순성토 세 군데. 여기에 이렇게 폴대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를 키우면 보시면 여기 사토, 여기 순성토, 여기 순성토, 여기 순성토, 여기 순성토 이렇게 세 개 순성토 지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지역 밑에 있다고 보고 그러면은 운반 경로는 자 행 추가하셔서 사토, 사토 폴대, 순성토, 순성토 폴대. 그러면 운반량이 딱 계산이 됩니다.
운반 경로 기존 도로 따라서 이렇게 돌아서 이 지점까지 이렇게 온다. 그러면 운반 거리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요 2,000번 하다가 계산기에서 띡 오탄하고 이러면 NG 나오면은 그날 밤새잖아요. 찾으려고. 그럴 문제 일이 없다는 거죠. 다 자동 계산으로 돌아가니까. 마찬가지로 행 추가해서 사토에서 요 순성토로. 운반 경로는 이렇게 해서 운반하고 2,000번.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해서 다 끝나면 저장하고 딱 나갔어요. 그러면 끝이죠. 토공. 토공 수량 산출서. 여기 가보면 토량 발생 현황, 덤프 2차 운반한 거 방금 1차 덤프 총괄 해서 토공 많이 해보신 분들은 딱 후금 반직개표 딱 들어갔는데 여기 오케이 딱딱 떠 있으면 완전 행복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유동표 가보시면 다 오케이 다 떨어져 있어요. 오케이. 지금 얘는 사토니까 이게 왜 NG가 났지? 이거는 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오케이 떨어져요. 이거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토공은 물려 있어요. 배수공은 안 물려 있고. 잠시만. 제가 2,000번 하고 남은 게 순성이었나 봐요. 2,000번. 그러네요. 제가 지금 사토이동표 가서 그렇고요. 지금 여기가 하얗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흙이 더 이상 갈 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성이 남은 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순성 사토 유동표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사토 유동표에서는 당연히 NG 나오겠죠. 검산 방식이 다르니까. 순성토 유동표에서는 다 오케이 떨어지죠.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이기수량 집계표에다가 각 공정에서 넘어온 거 유형톤이 뭐니 이렇게 입력을 하면 유동표에는 다 지 자리가 있잖아요. 다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POQ까지 다 올라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한 빔로드에서 다 됩니다라고는 제가 절대 말씀 못 드리고요. 어차피 건 빼시면 조금은 분명히 캐드 작업하셔야 되고 횡단면도를 아무리 완성도 높여서 뽑아도 분명히 캐드 작업하셔야 되고 수정하고 수량 다시 찍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어차피 RP에서도 다 똑같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RP의 토공량 다 거꾸로 입력해가지고 결국에는 계산서 뽑아내시는데 빔로드에서 이렇게 하시면 어쨌든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 빔로드 토공은 끝났고 제가 이제 그 배수공은 한 5분, 10분 정도로만 해서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만 딱 알려드리고 왜냐하면 오늘은 빔로드를 일단 접근할 수 있게 그래서 이지로드를 활용할 수 있게끔까지만 할 거니까 배수를 자세히는 안 들어가고요. 배수에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기존의 로드텍이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로드텍 안 되니까 빔로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드텍으로 빔로드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제가 앞에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나서 이지로드 아까 선형 데이터 내보낸 거 다 불러드리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지금 대표적인 데는요. 한종 동명. 동명이 처음에 한 카피로 시작했다가 하나 늘리고 두 개 늘리고 그래서 동명이 지금 5카피 쓰고 있고요. 한종 같은 경우는 2개 사서 좀 쓰다가 더 필요해서 2개 더 사서 쓰고 있고 그래서 큰 회사들은 4개씩 쓰는 회사들이 좀 있고 보통 네트워크 락 쓰시려면은 3카피 이상씩 쓰는 데가 많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좀 작은 회사나 이런 데들은 한 카피씩만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쓰고요. 빅로드가 이게 좋아가지고 요걸로 선형 설계하고 토공 설계 해본 사람은요 RP로 안 돌아가거든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지. 이걸 하고 나면은 RP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보시는 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지금 40분이니까요. 55분에 할까요? 그러면? 3시에? 그러시죠. 그럼 3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IP에서 나오고 받아들이는 건 문제 없으면 빅로드에서 하는 것도 IP로도 쓸 수 있나요?